오늘의 리포트 시작합니다. 어려운 증권사 리포트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요. 이 어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 LNF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보면요. 교보증권에서 발행이 되었고요. 제목은 세로는 아직 이르다. 높아지는 수주 가능성이 남아있다. 라는 내용의 리포트인데요. LNF 최근에 좀 핫한 이 수주 공시 뉴스까지 나왔었고 시장의 기대감도 좀 더해지고 있는데 과연 LNF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접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알아보고 고민해보고 또 매수하는 포지션을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담는 게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리포트 제목을 보면요. 세로는 아직 이르다라고 합니다. 이 LNF가 수주 공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은 다시 소폭 가락하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높아지는 수주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들고 가야 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일단 LNF 왜 잠시 급등이 나왔었죠? 이 13조 원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3월 25일에 SK온과 함께 13조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니 하니까요. 이 7년간 지속이 되는 내용이고요. 무려 이 양 자체가요. 7년간 총 300만 대 차량에 탑재 가능한 그 어마어마한 양의 양극재 공급 내용입니다. 양극재에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니켈을 어떻게 가공하냐, 어떤 니켈이냐에 따라서 그 양극재도 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공급 계약 체결한 내용을 보면요. 하이니켈 제품을 공급을 해가지고요. SK온이 LNF로부터 하이니켈 제품을 납품받아서 이걸로 최초로 파우치형 2차 전지에 탑재를 해서 SK온도 또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어떤 회사냐? 바로 까다로운 현대차의 선택을 받았고요. 북미 지역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LNF, 또 SK온, 현대차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전략적인 파트너사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요. 차트 보겠습니다. LNF 오늘 3월 28일 목요일 기준으로 17만 7,100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3월 25일이죠. 이 3거래일 전에 공시가 나와서 잠시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 공시 내용, 이 수주 내용의 사이즈보다는 사실 그만큼의 버금가는 급등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시금 주가는 빠르게 회귀했습니다. 오늘까지 오르기 직전까지 그냥 올랐던 상승분이 전부 다 내려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가는 바로 내려와 줬는데요. 세론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리포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LNF에 집중을 해야 한다. 아직 세로는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LNF를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LNF로부터 이 양극재를 사준 SK온이라는 회사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좀 어떤 시스템인지 함께 살짝 봐야 되겠죠? SK온이 가지고 있는 양극재 벤더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를 공급받는데요.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받는 게 1번이고요. 2번으로 미드니켈 양극재 총 2가지의 양극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SK온에게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한 회사는요. 에코프로 BM이고요. 에코프로 BM이 독점적으로 단일적으로 SK온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나홀로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미드니켈 양극재도 공급받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LNF가 이미 SK온에 납품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 유미코아까지 해가지고 이 두 기업 포함해서 총 3기업만 딱 3업체로만 구성이 되어서 SK온에게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었던 벤더사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공시 내용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양극재 공급 계약인데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미드니켈을 추가적으로 이 수주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하이니켈 양극재 장기 계약을 처음으로 이게 체결을 한 것인가?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SK온의 입장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받을 때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하니까 이 에코프로비엠의 의존도를 좀 줄이는 것이 요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SK온에게 감사하겠죠. 하이니켈 양극재도 납품을 하고 미드니켈 양극재도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벤더사를 다시 보면요. 다른 회사가 추가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LNF가 하이니켈까지 납품하게 돼서 역시나 이 새 업체만 SK온의 벤더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초반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이 LNF가 SK온에 납품을 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빠르면 2분기 말, 늦으면 3분기부터 현대차에 들어가서 현대차를 위한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분들도 이런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미드니켈도 LNF가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미드니켈의 부분에 있어서 뭐 LNF의 좀 입지가 줄어든다던가 납품하고 있던 수주 물량을 좀 앞으로 더 추가 계약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잘 살펴보면요, LNF가 현재 그 SK온에 미드니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LNF와 유미코아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고 SK온도 미드니켈 양극재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LNF가 미드니켈을 납품하고 있는 그 양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LNF는 그냥 이 수주하는 잔고와 이 금액과 실적만 늘어났다. 정말 말 그대로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어떤 추가적인 긍정적인 호재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세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리포트를 통해서는 아니다. 지금 SK온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있을 거예요. 주가 꽉 부여잡고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요. 체질 개선을 열심히 했고요. SK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이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번 계약으로 사실 LNF는 2023년 시장에서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지금 25일부터 오늘까지의 그 하락폭, 그 올랐던 급등폭을 다 반납한 거에서 실망한 게 아니라요. LNF가 지금 최근에 꽤 많이 나름 올라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간의 기별도 안 갈 만큼 LNF를 고점에서 작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에서 실망감을 계속 안겨줬기 때문에 그만큼 좀 주가의 하락에 있었던 건데 오히려 그랬던 부분들을 다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만큼 미뤄뒀던 수주들의 이제 시작이 SK온의 공시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에 불가능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반기 내에 계속해서 수주 확정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셀메이커와 완성차, ODM 향 등 계속해서 논의 중이어 왔던 여러 가지 좀 수주와 내용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좀 알려진 것만 하면요. 양극재 관련해서 계속해서 LG 에너지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노스볼트를 통해서도 LNF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극재에 대한 추가 수주뿐만 아니라요. LNF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체질 개선을 노력해왔다라고 했잖아요. 응급제 분야에도 진출하게 있기 때문에 응급제 역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또 리튬 부분에 있어서도 리튬 출링 사업 그리고 LFP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있어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양극재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좀 2차 전지 내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번 한 해 또 특히 상반기 내에서 LNF가 우리에게 들려줄 긍정적인 소식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리포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K온의 추가 수주는요. 단순히 수주, 잔고가 늘어났다,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어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시장에서 2023년에 수주가 너무 미뤄졌기 때문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그동안 LNF에 있어서 리스크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뭐였냐면 이 LG 에너지솔루션에만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다.
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회사들, 다양한 셀 기업에 점차 이 공급하고 계약하는 회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동안 이 너무 의존적이다라고 여겨졌었던 시장의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25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LNF 오늘 기준 현 주가가 17만 7,100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8만 원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리포트는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 2년간 LNF 같은 양극재 업체들과 대비했을 때, 그 경쟁사와 대비했을 때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요. 수주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또 고객도 다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LNF 그간 2년 동안 못 갔던 주가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상반기에 들어올 만한 긍정적인 수주 호재, 수주 소식들을 통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LNF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리포트였습니다. 저는 전일 핫한 리포트와 오늘 핫한 리포트 하루 2개 리포트 읽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다른 영상 많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